자, 2차 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행평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앞서서 미국 특전사들을 뽑는 TV 프로그램에서 수행평가가 아주 거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행평가라는 게 아주 이제 이 교사들이나 학생들한테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떠한 선생님은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체 점수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수행평가를 했는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채점을 하는데 아주 일주일이 걸렸다. 왜 그랬냐 했더니 가르치는 학생이 한 300명 됐던 거예요. 예. 동일 교과목에 가르치는 학생이 한 300명이 되니까 그것만 꼬박 채점을 하는데 막 일주일 이상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평가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두세 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한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300명 하면 세 번 하면은 한 900명 정도에 되는 수행평가의 그 과제물들 또는 그 수행평가 활동 뭐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채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한테는 이런 수행평가의 채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수행평가를 설계하는 부분도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실시를 할 때, 동교과 선생님들 그리고 타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수행평가의 시기나 횟수 같은 것들을 좀 의논을 해보시고 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도 부담스럽거든요. 학생들은 어떻게 부담스러울까요? 예, 만약에 국어에서 수행평가가 3개가 있고 영어에서도 2개가 있고 뭐 수학에서도 3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학기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교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한 학기에 두세 개씩만 하더라도 내가 뭐 한 5개의 교과목만 수행평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15개 이상의 수행평가를 봐야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수업 중에 계속해서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과제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뉴스 기사가 났었냐면요. 이거는 2019년도에 났었던 기사인데 학생들이 새벽 4시까지 수행평가에 허덕이면서 혼수 상태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사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부모와 사교육 개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동아리 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은 없애고 교과만 평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 영역은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과정을 중시한다며 내신 성적의 최대 40%를 수행평가로 하고 있는데 제발 없애달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뭔지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사회문화 과목 수행평가.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점수는 내신의 40%를 차지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해서 보고서 쓰는 거.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거의 한 10시간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설문작하고 마지막 결과까지 한 달 걸렸어요. 그냥 기초용이지 앞뒤 막 튀어요. 음악 수행평가는 편곡 계획안 제출. 악기로 실제 연주도 해야 했습니다. 편곡을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몰라요. 반복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편곡해서 너희가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이용해서 애들 앞에서 이게 회사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매일매일 거의 한 2시간씩 조사하고 마지막에 PPT도 한 4시간 넘게 걸려요. 중고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다한 수행평가 준비로 거의 반혼수 상태라며 수행평가를 축소해달라는 한 고등학교 교사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모든 과목이 수행평가를 해야 되느냐, 지식 중심의 학습이 또 진행돼야 될 교과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현실성을 가지고 좀 진행되면.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수행평가 등 과정형 평가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이런 과정형 평가가 교사마다,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실태를 보도합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2019년도의 가을쯤에 이렇게 뉴스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행평가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자, 그랬더니 우리 MBC에서 이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보도자료가 났어요. 교육부에서 요 뉴스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MBC 뉴스에서 지금 9월 25일에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죠. 자, 그랬더니 이제 설명 자료를 바로 이제 배포를 한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정규 수업 범위 안에서 지식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학습 목표 도달도와 그 과정을 확인을 평가해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수행평가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과제형이나 숙제형의 평가는 좀 지양을 해라. 이거는 이제 집에서 또 다른 시간, 이게 수업 외에 별도의 또 시간이 또 드니까 이제 수업 안에서 다 해결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정규 수업 안에서. 그래서 과제형인 평가, 숙제형인 평가들을 좀 지양을 해달라. 그리고 현재 어떻게 수행평가를 하고 있느냐, 시도교육청별로 수행평가 운영 현황을 붙인 문서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에 교과 수업 중에 실시한다. 획일적인 과제물 위주의 평가나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평가는 실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과제 일제식 수행평가 지향에 대한 교원 연수를 하고 있다. 현장 컨설팅, 그룹별 상호작용을 실시하고 있다. 상호장학을 실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금 시행 지침이 어떻고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료로 이렇게 냈었답니다. 우리가 수행평가를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학생들의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학생들의 그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평가제도인 것 같아요. 대안적인 평가제도로서도 아주 손색이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수행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모든 전교과의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교사는 또 수행평가를 설계하고 채점하느라고 힘들고 학생들은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자기의 수업 시간 외의 시간들을 본인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뺏어가면서 이 수행평가 과제물을 하느라고 또 어려워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년도에 이렇게 뉴스가 나고 20년도가 바로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수행평가를 여전히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더 좀 힘들어진 것도 있어요.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을 대면으로 만났을 때 수행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격 수업에서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지? 또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고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원격 수업에서 그럼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그런 보고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문제들이 또 제기된 적이 있었다. 수행평가에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동교과나 타교과 선생님들이 좀 같이 모여서 수행평가의 시기, 그리고 수행평가의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수행평가의 방식, 방식도 너무 난이도가 너무 높은 수행평가를 대학생들이 하는 수행평가를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하라고 하기엔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조별로 뭔가 협업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난이도도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시간 대비도 조절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를 과제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거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이고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교수자들은 꼭 생각해서 수행평가를 실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수행평가의 과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채점하는 거, 교사들이 채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주관적인 평가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교과 교사와 함께 수행평가 과제를 좀 크로스 체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채점자의 일치도와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조금 하는 그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채점 기준표 루브릭 평가의 작성은 꼭 필수적으로 좀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 평가는 루브릭 평가를 다 이제 그런 채점표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평가를 하죠. 자, 수행평가 용어들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라고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수행평가라는 게 뭐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우리 교재에는 참평가라고 이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참평가라는 거는 어떤 실제적인 평가를 이야기를 해요. 포트폴리오, 직접적인 평가, 실기평가, 대안적 평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우리가 혼재돼가지고 막 사용을 하는데,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용들이 더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자, 참평가라는 거는 실제 세계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평가.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평가를 얘기하죠. 수행평가에서 가장 추구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우리 포트폴리오 평가는 아시죠? 예,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학생이 했던 그 이 자료들의 이력적인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의 그 본질을 구현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걸 분류를 한번 해보면, 수행평가,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제 상황에서의 네가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평가 방법으로 좋은 거는 실제적인 평가, 실제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평가. 예. 그게 가장 좋고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은 뭐 실기시험, 실습, 관찰법, 면접법, 구두법, 토익토론법, 뭐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등등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평가 방법은 더 많죠. 예, 아주 다양한 평가 방법들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행평가를 실시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행평가의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행평가들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살펴보면, 영어의 교과목에서의 수행평가예요.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의 본질은 뭐죠? 영어로 말도 하고, 예,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예,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제2언어로 이걸 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영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학생들에게. 자, 둘둘둘 짝을 만들어서 CGV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예약을 서로 대화를 나눈다던가, BTS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콘서트 티켓을 구하고 이제 가는 어떤 교통수단 방법을 이야기한다던가, 그리고 KBO 리그 야구장의 어떠한 경기를 예약하고 야구장에 가서 이제 경기를 관람을 하고 거기에 그 장소에 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서로 전화 통화할 때 대화 나누는 방법을 해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녹음해서 제출하는, 이러한 수행평가를 한 거죠.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고 평가를 하는,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이 세 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장소와 시간과 교통수단을 정해서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자율적인 선택권도 하나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방법의 예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의 예를 봤더니, 우리 이거는 중학교 역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역사 교과의 수행평가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의 역사 한국사 수업에서는 우리가 평가의
수행평가 방법을 가로 세로 역사 퍼즐 만들기를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 퍼즐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퍼즐을 만들기 위해서 함축적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야 되죠.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거기에 키워드가 뭔지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공개 이 오픈북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역사책을 오픈북해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퍼즐 문제지를 만드는 거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오픈북해서 그 공책도 보고 뭐 책도 보고 하면서 그 안에서 문항들을 이제 발췌를 할 때 집중해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문항을 발췌하고 그거에 대한 정답, 답변이 되는 문항들도 그 내용들도 발췌를 해서 이것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가로 세로 역사 퍼즐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더 파악할 수 있고 내용들을 본인이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도 아주 좋은 평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평가를 여기 밑에 보시면은 2분 스피치를 했어요. 2분 동안에 수업의 전차시에 배웠던 내용들을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너희들의 스토리 시나리오를 평가할 거고 평가의 기준을 스피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이렇게 스터디 해와야 되겠죠. 내가 말로 떠들려면 말로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알아야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숙지를 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2분 스피치하는 이러한 평가도 아주 좋은 평가인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평가를 볼게요. 우리 고등학교의 이제 평가인데요. 이거는 동아시아의 그런 과목의 내용에 역할극을 하게 한 거예요. 모둠 역할극을 하게 했는데 주제가 갑신정변이었네요. 그래서 급진, 온건,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역할들을 나누어서 각각의 역할에 해당하는 대본들을 작성을 하고 그 대본대로 이제 역할극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그쵸? 그래서 배점도 이제 10점 정도 됐는데 요거는 좀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수행평가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은 아주 그냥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경험하고 내가 행동해서 배우면은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잖아요.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배움 일기를 작성한다 라던가 역사의 thinking 노트를 작성한다 라는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런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평가할 때 우리가 평가를 내고 이제 평가의 기준을 또 마련하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 척도들을 이렇게 마련해서 상, 중, 하로 마련한 다음에 채점을 하는 게 훨씬 명확하게 채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의 기준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 선생님들은 이런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서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구술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에도 평가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이해는 얼마나 잘하고 발표를 하는지, 표현력은 어떤지, 적절한 시간 안에 잘 발표를 하고 있는지, 의사소통력은 어떻고, 발표하는 태도는 어떤가. 자,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보고 상중하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행평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행평가는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지필평가로는 이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러한 활동들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집단에서 수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 집단에서 수행될 때에는 우리가 좀 정의적인 영역도 같이 평가를 해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점수와 규칙은 학생들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수행평가는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을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검사 불안이 좀 적을 수도 있죠. 일반 실필평가보다는 이러한 장점도 있고요. 단점은 수행평가 도구 개발이 어렵긴 하죠. 예, 수행평가의 설계라는 도구 개발이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채점할 때도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이러한 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원격 수업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원격 수업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금 수행평가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고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 내놓은 자료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사회과 블렌디드 수업 들여다보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활동 로드맵도 이렇게 그려놨고요. 원격 수업으로 할 때 어떻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실시간에 수업하는 그러한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그 구글 클라우드 아시죠? 구글 클라우드 그 URL을 제가 몇 번 배포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 자료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걸 좀 자세히 보고 싶은 친구들은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좀 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단계 등교 수업일 때, 예, 이런 학생 활동지는 수행평가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등교 수업일 때 58차시는 협력 수업과 연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사회과 수업, 지금 중학교 사회과 수업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등교 수업하고 원격 수업을 번갈아 가는 블렌디드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도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평가지, 동료 평가지, 뭐 자가 평가지, 이런 평가지들에 대한 어떤 안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들도 여기에서 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많이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구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할 때 우리도 사용해 봤었죠. 패들릿이라는 도구가 아주 유용하긴 하거든요. 패들릿이라던가 젠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좀 상호작용하는데 활용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원격 수업할 때 수행평가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활동지들도 여기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원격 수업에 우리 원격과 오프라인 수업에 블렌디드 수업에 지금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 수학과 수업인 경우 자, 이것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중학교 수학과 블렌디드 수업 모델. 자, 그래서 원격 수업, 등교 수업 뭐 이럴 때 어떻게 한다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구글 설문지, 라이브 워크시트, 구글 젠보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탈출 게임 같은 경우는 설문지가 문제지예요. 구글 설문지에서 내가 이제 설문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면 다 풀면은 그 문제지를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방탈출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이제 있었고요. 제가 수학에서는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제 우리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도구일 수도 있는데, 여기 눌러볼게요. 지오지브라라는
수학 사이트이거든요. 이게 앱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수학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삼각함수, 사인함수 이건 관련된 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인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플래시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발사하면서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경로 보이기. 이게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림과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문제풀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지오지브라라는 사이트들을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자, 여기 뭐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들어가셔서 보세요. 제가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geozebra.org 또는 geozebra.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셔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이 있으니까 눌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항식, 2차 방정식, 미적 분항 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이론 전달형 수업하는 것도 어렵고 판서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의 도구들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찾아서 선생님들이 많이 수업을 하시는 경우들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뭐 QR코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 제시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영상, 뭐 사진,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지오지브라라는 도구라든가 라이브 워크시트라는 도구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문제풀이 활동을 좀 온라인 상이긴 하지만 좀 재밌게 하는 거죠. 이러한 도구, 라이브 워크시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글 잼보드도 이용을 하네요. 구글 잼보드, 라이브 워크시트, 온라인 방탈출 게임은 구글 덕스, 구글 설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원격 수업의 현황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국어랑 과학이랑 수학이랑 사회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등교 수업할 때는 수업을 하시고요. 원격 수업할 때는 어떠한 형태로 수업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연구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런 도구들을 한번 사용해 본 분들은 이거 괜찮으네. 이거 사용하니까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셔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거는 이제 여담이기는 한데 이전에 디지털 교과서를 다 배포를 했다가 시범학교를 한 100개, 전국에 100개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싹 사라졌잖아요.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가. 예전에 태블릿을 100개 학교에 다 제공을 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만들어진 거를 같이 수업을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도구를 사용을 못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았고, 갑자기 이제 태블릿에서 오작동이 됐을 때 그걸 대처하기 어려웠던 상황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교수자들의 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태블릿의 디지털 교과서나 어떠한 컴퓨터로 어떤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던가 정보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도구를 활용하면서 수업하는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요런 자료, 제가 이 블렌디드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 그 URL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원격 수업의 학생 평가 사례예요. 이거는 평가 유형을 어떻게 하겠다. 원격 수업에서 내가 원격 수업 평가를 이렇게 과제로
뭐 마인드맵을 완성한다라든가 발표하기, 프레젠테이션 제작하기, 뭐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겠다.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서 상중하로 이제 수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채점 기준표. 여기서도 보면은 과제 1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어떻게 하겠다. 척도별의 수행 특성 3, 2, 1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원격 수업이 운영이 되면서 원격 수업에 어떻게 수행 평가를 하겠다라는 평가 계획들이에요. 자, 이런 평가 계획들도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넣어 놓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벌써 코로나가 1년 이상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의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런 사례들. 실시간 양쌍방향 수업이었을 경우에 수행평가 과제를 도입에, 여기 지금 평가계획이 도입에 지금 되어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고 평가계획을 이렇게 했었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의 실제의 사례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 자료를 URL에 올려놓을 테니까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과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행평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이제 잘 충실하게 그 자기화된 언어로 기술하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